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3시 57분입니다. 오늘 한국 수능이라서 한국 증시는 1시간 더 해서 지금도 사실 시장은 열리고 있는데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굳이 한국 증시 마감을 끝까지 봐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 영상 녹화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요. 세계 증시는 잘 오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지금 조금 좀 하락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 잘 오르고 있다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세가 아직도 충만한 거예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 급등으로 인해서 그 피로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오늘은요. 어젯밤 미국 증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세계 증시의 상승이 둔화가 된 거예요. 하루 정도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상승 추세 중에 하루 정도 상승이 둔화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이 상승 둔화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다중고점형, 쌍고점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하락 전환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밤은 어제 첫 번째 둔화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도 둔화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한 번 더 세계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해서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해도 여전히 상승세는 맞긴 맞아요. 그래봐야 상승 둔화 정도의 의미밖에 없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올라왔던 자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전고점 자리에 해당을 하는 거고, 전고점 자리 정도가 아니에요. 저기 1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 부근의 영향도 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금리의 관점, 이런 거의 관점에서도 봐도 그렇고, 지금 자리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어떤 결정적인 자리, 그런 거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금리가, 그죠? 금리의 상승세,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얼마 전에 5%를 찍었다가 물론 지금 한 몇 주 동안 또 하락을 해서 또 시장이 또 안심을 했을 수 있지만 아직 이 장기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함부로 단정짓기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반적인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이 결정적이다, 오늘 밤이 어떻게 되면 세계 증시는 어떻게 된다라고 도장을 찍을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중요한 자리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중요한 자리인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날은 조금 좀 늦게까지 보면서 좀 시간 투자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이제 위험 감수 성향이 나는 좀 높은 위험을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위험도 좀 감수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밤에 열심히 볼 예정이다 이겁니다. 오늘 밤에 사실 미국 증시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아시아장의 흐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건데 그다지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이런 기분이에요.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미국 증시를 좀 열심히 보고 있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긴 한데 이게 미국 증시가 너무 선진적이에요. 그래서 이 금융시장의 진짜 대장은 미국이라고 할 만하고요. 진짜 이거는 중국이 GDP는 따라오고 있을지 몰라도 진짜 미국은 그 압도적인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증시의 영향력이 전 세계 증시에 정말 압도적으로 크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조금 비틀비틀 거린다 한들 오늘 밤에 미국이 오르면은 또 다시 내일 엄청나게 오를 거다. 아시아 증시. 솔직히 미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미국 증시 꼭두각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유럽 증시도 물론 선진적이긴 한데 미국을 따라올 수가 없을 그런 정도이고요.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일본 증시가 그래도 조금 좀 선진적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금융시장은 선진적인 것 같다. 미국이 저기 위에 있고 나머지 나라들은 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이야기 하긴 할 건데, 일단 오늘 아시아 증시에 조금 하락하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의미를 강하게 둘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보고 넘어갈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증시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도 중요하고 지금 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과 좀 많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확실히 좀 많이들 다들 어려움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하방 투자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뭐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꼭 뭐 같아야만 영상을 뭐 잘 활용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마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또 잘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이제 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상승하는 게 이게 이제 어떤 지난 역사였고, 이게 확실히 주식시장은 상승을 이야기하는 게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변곡을 노리는 그런 걸 지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상승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이걸 추종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저는 뭐 이런 추종에 관련된 이야기는 솔직히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자. 이게 어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는 네, 이게 이제 제 영상에서 이제 주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물론 이보다 어려운 것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면 파생상품 매매, 뭐 옵션 매매 이런 것들은 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제외하고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올라가는 주식의 꼭지를 잡는다. 지금 제가 물론 그 고점 잡으려 하지, 네, 고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올라가는 증시가 언제 꺾일까, 이런 걸 탐구하는 게 사실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거 추종하는 거는 사실 언제 변곡이 나올까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이해를 하고 나면 추종은 사실 자연적으로 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어려운 걸 배워놓으면은 그 다음에 오히려 하는 거는 다른 거는 좀 자연적으로 더욱더 쉽게 좀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쨌든 언젠가 이제 뭐 혼자 서시든지 아니면 뭐 그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 막 주식이 빠지고 있을 때 사가지고 저 올라가고 있을 때 딱 팔아갖고 정확하게 딱 고점에 팔고 나오는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꿈꾸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곡을 잡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근데 변곡을 잡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탐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상승하다 꺾이는 이런 걸 위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뭐 매일매일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적중률이 높아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거고, 뭐 그래서 이게 손절을 잘 걸고 해야 된다. 위험 관리를 항상 잘 해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 좀 장중에 영향을 미쳤던 그 소식이라면은 바이든과 시진핑의 어떤 정상회담 뭐 결과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바이든이 미중 정상회담 뒤에 시진핑 독재자 발언을 해버렸죠. 그죠? 물론 그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거 기사 한마디면은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다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 돼요. 그죠?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한 번씩 하는 대통령으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미중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반응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미중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큰 성과는 일단 없어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때문에 지금 증시가 미리 올라왔다라고도 일단 사실 그렇게 해석할 만큼 지금 증시가 좀 강하게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미중 정상회담은 그냥 지나간 이슈로 적당히 잊어주자. 어떤 뭐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일단 그런 이슈는 아닌 것 같다. 뭐 일단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일단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좀 제 생각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 중국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사주는지 그런 여부는 우리가 좀 이제 다른 뭐 증권사들의 어떤 애널리스트들의 뭐 그런 보고서나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뭐 그런 내용 합의해놓고서는 공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중국이 앞으로 미국 국채를 사는지, 정상회담 했으니까 앞으로 미국 국채 사는지 우리는 좀 확인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핑계로 삼아서 아시아 증시가 좀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특히 중국 증시 하락하고, 중국 증시 안 좋으니까 한국 증시 안 좋고, 일본 증시 안 좋고, 뭐 이런 모습들. 근데 사실 그 정상회담 이슈가 아니라도, 굳이 정상회담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런 좀 오늘 아시아 증시의 약세는 그냥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세계 증시 상승이 둔화되는 게 자연스럽다. 미국 둔화됐지 않냐. 이거 한마디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굳이 저런 정상회담 이슈를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좀 상승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 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참고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만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지표 발표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뻑뻑하게 재료 없이 그냥 이제 뭐 싸울 예정인 것 같고, 하여튼 결과 잘 지켜보면 되겠고요. 저기 아시아 증시 보기 전에 잠깐 저기 이거 하나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2년물 국채금리입니다. 2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아시다시피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하는 그런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못 넘는 그림입니다. 여기 3월 달에 은행 위기 났을 때 그때 만들어놨던 고점을 결과적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근에서 어떤 이런 다중고점형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그 중요한 지지선들을 막 와장창 하고 그러진 않아가지고 아직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 흐름까지 지켜봤으면 좀 현실적으로 이제 더 2년물 국채 금리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이렇게 2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쭉쭉쭉 빠진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 완화 기대감, 그죠? 통화 정책이 이제 긴축해서 완화로 전환될 수 있어.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된 게 지금 이렇게, 그런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중요한 지지선을 와장창 해가지고 막 본격적인 하락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2년물 금리가 고점 정도는 좀 확인한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물론 앞으로 움직임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2년물 국채 금리가 의미 있는 고점을 찍은 뒤로 한 6개월 정도 내에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시작이 됐던 그런 통계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2023년 10월 20일쯤 10월 말쯤에 여기서 의미 있는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만약 진짜 의미 있는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1호부터 6개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볍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가볍게 하시자고요. 가볍게 6개월 뒤에 금리 인하 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요. 그죠? 오늘 밤의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6개월 뒤 일을 논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그 예전에 통계가 그랬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 이런 내용들 좀 살펴볼게요. 중국 증시부터 좀 볼까요? 중국 증시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누적된 상승 피로감 이런 거 있고, 또 워낙 중요한 저항이니까 하락한 거 있다. 그러나 오늘의 하락이 뭐 완전히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그죠?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저항 자리고 밀려야 될 데에서 그냥 밀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상승세 유효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전일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지금 급등을 했던 자리가 나스닥과 비스무리하게 지난 뭐 6월 혹은 7월에 만들어놨던 그런 전고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당연히 이런 모습 나타나는 게 이렇게 좀 그 상승이 둔화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자리이긴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고민을 한 거죠.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위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이제 미국 증시 보고 결정하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음표를 띄우고 그냥 오늘 하루를 마감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가 어제 또 굉장히 또 급등을 했죠. 유럽 증시가 아주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얘도 사실 뭐 비교적 지금 굉장히 무거운 어떤 저항 매물대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실 미국 증시가 어제
하기 직전에 딱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럽 증시는 이렇게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미국과 시차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일단은 좀 오늘 일단 좀 상승이 좀 둔화가 되면서 여기서 아마 얘도 오늘 아시아장처럼 이런 식으로 뭐 도치형이 나오거나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긴 하겠죠. 그죠? 미국장의 영향을 좀 같이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은 지금 세계 증시 상승 둔화됐으니까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 정도는 가볍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매도세 보이지 않는다. 상승이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꺾이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 하여튼 세계 증시 강합니다. 상승이 조금 근데 이제 둔화되려고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이제 그 영향을 잠시 후에 이제 받을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유럽 증시가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리비리해요. 어떤 방향성이 없이 그냥 그냥 뭐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 정도 내에서 그냥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거죠. 쭉 다 봤고요. 오늘 뭐 장중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달러는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대비해서 뭐 중국 위안화 뭐 보시다시피 조금 위안화 약세, 또 그리고 달러와 대비해서 그 엔화 뭐 조금 약세,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오늘 조금 좀 환율 시장에서 좀 독특했던 거는 제 생각엔 이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그 주요국 환율 대비해서 다 달러가 약세를 보였는데 어째 원화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참 재미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사실 뭐 특별한 이유를 뭐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원화가 강세인 이유 잘 찾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냥 투기적인 이유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그래서 이걸 좀 잠깐 이제 보자면 요걸로 제가 원달러 환율은 요거 달러 선물 기준으로 좀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보자면은, 자 이제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아직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드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거 정석적인 해석은 뭐죠? 쌍바닥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음봉 저항 누적이잖아요. 이걸 매수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뭐 오늘 이게 만약 이제 그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내일 아침에 뭐 달러 강세가 나와갖고 얘가 다시 이제 위쪽으로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이게 이런 식의 음봉을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이는 대로 믿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를 오늘 결과적으로 어쨌든 안 깨고 여기서 버티고는 있으니까요. 지지력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해진 시간 내에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데는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여기가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좀 보자고요. N1 환율 이런 것도 좀 보자고요. N1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게 엔화 대비해서 원화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 이 엔화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그냥 보시는 게 가장 그냥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특별히 약한 이유를 솔직히 뭐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이렇게 됐으면은 사실상 이거는 그 저항에 대한 테스트도 마무리가 잘 된 거고 계속 빠진다라고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늘 밤 뭐 미국 증시에 따라서 앞으로 뭐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뭐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물론 되돌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되돌려진다라고 보기가 되돌려지기에는 좀 너무 많이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냐? 이거는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엄청나게 열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봉이 아니고 이제 월봉을 보면서 이제 다음번 하락 목표치를 찾아야 돼요. 진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N자로 빠지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제 월봉상이나 봐야 이제 지지력이 보인다고요. 이제 뭐 800원, 이제 뭐 810원, 혹은 뭐 780원 이 정도까지 목표치가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수가 있지만 일단 뭐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뭐 이게 엄청난 속임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보고 믿어줘야죠. 하루 이틀 정도 하루는 뭐 속임수일 수 있다. 이틀은 속임수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말이 좀 되나 싶은 개인적으로 이해는 일단 잘 안 돼서 약간 갸우뚱하는 면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이런 건 믿어줘야 되는 거고요. 엔화 여기서 투기적으로 위쪽에 베팅하셨던 분들은 이거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밤에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일단 살아남고 보자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니까요. 위험 관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하여튼 왜 그런지 뭐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엔화가 약하고 원화가 강한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슈팅이 걸린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짜 갈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원화 강세가 나타났던 그 이후에는 항상 우리는 부작용을 좀 많이 겪긴 했었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이 2007년 혹은 뭐 2015년 뭐 이런 시기들, 2017년 하여튼 이 원화가 특별히 막 이렇게 추세적으로 특별히 막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그 이후에는 이렇게 원화가 엄청나게 약해지는 굉장한 되돌림들이, 좀 큰 목표의 되돌림들이 좀 나타나긴 하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기가 어떤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뭐 통화 정책이나 뭐 어떤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나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른 것도 조금만 좀 더 보자고요. 뭐 저기 위안 원 환율 이런 것도 좀 참고적으로 보자고요. 얘도 내려왔죠. 얘도 일단 오늘 원화 강세로 급락을 했는데 얘도 아직 중요한 자리 깬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쌍바닥 가능성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엔화가 조금 좀 지나치게 약하고, 위안화는 뭐 이 정도면 그냥 어떤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유로화도 뭐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인 유로화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상승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 정도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하여튼 근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걸 쭉 보여드리면서 지금 하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원화가 오늘 달러 약세 오늘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그 달러가 엔화 혹은 뭐 위안화 주요국 통화와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거 이상하게 원화만 수상하게 강하다. 원화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달러 인덱스나 또 어떤 주요국 통화와의 달러의 대비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원화가 지나치게 강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속임수이거나 좀 투기적인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뉘앙스를 좀 한번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쭉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다 봤고요. 이제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냥 그 내용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아직 뭐 마감은 안 돼서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슈 없으면 이대로 아마 대충 마감할 거예요. 제가 예상하던 그 아침에 그 범위 맞죠? 전일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치열하게 지지력과 저항을 싸울 것이다.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특별한 뭐 종가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풋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려고 하면 변동성이 좀 죽어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분명히 변동성이 많이 죽는 모습이에요. 그죠? 오늘 콜옵션, 풋옵션 양쪽 다 사이좋게 손잡고 죽어내리는 모습 나오고, 그래서 변동성 지수들도 쭉쭉쭉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변동성 지수들은 삼중바닥형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뭐 제가 원하는 일단 그런 조건들은 일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풋옵션들이 그 제가 예전에 옵션 매매할 때 느꼈던 건데, 풋옵션들이 이렇게 쌍도치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렇게 정말 눈물 나오는 어떤 그 지지력에 대한 그 확인을 약하게 끝내놓으면,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을 약하게 확인을 해놓으면은 다음날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한 급등으로, 풋옵션의 굉장한 급등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굉장한 급등은 뭐다? 이렇게 되면 지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저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죠? 풋옵션에서 일단 오늘 그런 모습 확인하긴 했습니다. 뭐 물론 봉의 색깔이나 이 뭐 상승 마감이냐 하락 마감이냐 그것도 뭐 약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뭐 특별한 영향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오늘 풋옵션 잘 버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죽여놨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풋옵션들이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오랫동안 지켰던 자리를 레벨 다운 시켰는데 여기서 또 안 죽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 자리가 언더슈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이제 그 정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풋옵션을 사가지고 오버나잇 하루 정도 이제
사서 이제 다음 날까지 넘기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워낙 위험하다, 워낙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옵션에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옵션 매매 해라 그게 아닙니다. 옵션 매매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옵션 잘못하면은 진짜 깡통 금방 차고 이건 하면 안 되는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데요. 하여튼 뭐 개인 투자 성향이 뭐 그렇다면 옵션을 뭐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전반적인 공식적인 저의 입장은 옵션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다만 이제 저거는 어떤 그 분석의 측면에서, 시장을 보는 어떤 하나의 지표의 측면에서 지금 옵션을 한번 본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을 알고 뭐 이런 차원에서 풋옵션 이야기를 잠깐 한 겁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코스피가 저렇게 마감이 됐는데, 조용하게 마감이 됐는데, 이건 사실 어떠한 방향성도 내포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위로 더 오를 수 있죠. 아래쪽으로도 얼마든지 급락할 수 있어요. 위아래로 가능성이 크게 열린 그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이제 어제 코스피가 급등하고 나서 여기서 변동성 죽였잖아요. 오늘까지 변동성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대략적으로 2거래일 내내 변동성을 죽인 꼴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내일 3거래일째 되는 날에 변동성이 터져 나올 겁니다.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면 됩니다. 사실 한국 증시 이런 거만 봐도, 한국 증시 이런 꼬라지만 봐도, 아, 오늘 밤에 미국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눈치를 챌 수 있죠. 그만큼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떤 주도권이 없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이렇게 숨 죽이면서 변동성 죽이면서 우리 미국 큰형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납작 수그린 뭐 그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라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의 해석이고, 하여튼 그래서 특별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건 일단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그림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뭐 5일선 깨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락이라 해봤자 얼마 빠진 것도 아니고, 이런 건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봐주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종종 급락 폭락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쭉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요하다, 지켜봐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얘도 목표치까지 거의 다 오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얘도 나스닥하고 사실 비슷한 그런 위치예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어떤 7월 달에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 자리에 온 겁니다. 얘도 뭐 하락 목표치가 뭐 지금 위로 열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건 좀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뭐 물론 목표치가 조금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엔자의 그런 단기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목표치는 거의, 단기적인 목표치는 거의 다 온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더 갈지 못 갈지는 여기 있는 7월달 정고점을 넘어가면, 그럼 이제 상승 목표치가 크게 열리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하여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거고, 일단 이 자리를 넘어선 건 아니고 중요한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건 일반적으로는 상승 목표치가 거의 다 충족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제 그죠? 상승 목표치는 거의 다 어느 정도 좀 충족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상승 목표치를 더 열어낼까,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그냥 꺾여버릴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약간 중립적으로 고민하는 자리가 이제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비교적 좀 강하긴 한데요. 얘도 사실 그래요. 이번에 고점은 높였지만, 그래서 비교적 잘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도 이 작년에 만들어놨던 이 저항 자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완전히 이 자리에서 졸업한 게 아니고요. 또 그리고 그 실제로 그런 영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한 거의 2주 가까이를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실 가만히 보시면 음봉이 사실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요, 그죠? 이 저항에 걸려있는 자리고 음봉이 좀 많이 보이니까, 이거는 사실 좀 엄밀히 따지면은 상승 추세는 맞아요.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건 상승 탄력이 매우 둔화된 것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떤 저항이 누적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닉스도 지금 그러니까 고민 중인 거죠. 여기 이 정도 저항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넘어서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꺾이느냐, 이게 이제 기로에 선 거예요, 얘도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하여튼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그 미국 증시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딱히 뭐라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정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코스닥에 있는 에코프로 친구들은 분명히 좀 약하긴 합니다, 그죠? 돈이 반도체로 쏠리면서 에코프로 친구들은 확실히 중요한 자리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프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네모나게 치긴 했는데 여기 하나 만들어냈고 여기 하나 의미 있는 고점 만들어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여기 이날 급등했던 날의 양봉의 시가가 중요한 지지선이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리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 힘이 약하구나.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떤 저항 부근에 있으니까 얘 저항을 넘어가서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 그나마 좋게 봐줄 수 있는데, 우리 에코프로 친구들은 일단 지금 당장 일단 좀 저항이 지나치게 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여기 고점 하나, 여기 고점 하나 있고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였단 말이죠. 여기 지금 한참 전에 붕괴가 됐어요. 물론 지금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싶어하는 모습도 냄새는 살짝 납니다만은, 근데 일단 그런 의지는 일단 좀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상치가 않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어떤 증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면은 사실 에코프로 친구들이 더 좀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에코프로 친구들이 힘 빠지는 게 조금 좀 냄새가 좀 나는 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밤에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왜 중요하냐? 지난번에 여기 7월 19일 만들어놨던 이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나스닥 선물 고점이 16,049였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 고점이 16,062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한 16,050 정도가 실질적인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역시나 저는 어떤 하방을 추격을 하고 이럴 생각은 없고요. 이 대략적으로 30분 봉인데요. 보이시죠? 어제 만들어놨던 이 봉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 가격대를 일단 두고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 초반에 막 급등을 해가지고 16,050 부근으로 막 올라간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방을 한 숟가락 얹어 볼 생각입니다. 올라올 때 지금 아시다시피 이게 상승장 이런 아직 상승세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올라갈 때 이런 때 이제 하방을 진입을 해야 그나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격을 해버리면은 좀 피곤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밤에 저는 일단 그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분명히 지금 강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하루 정도는 밀릴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오늘은 한 번 더 오르려고 시도를 할 거다. 왜냐하면 기존에 강한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근데 이게 막 올랐을 때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좀 반응을 살펴볼 거고요. 물론 이제 저는 올라갔을 때 이제 바로 이제 진입을 하긴 할 건데, 진입하고 나서 살펴볼 겁니다. 진입하고 나서 고민하다가 상승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럼 손절하는 거고, 여기서 또 어제처럼 또 밀려서 또 음봉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그냥 계속해서 또 들고 가보는 거고요. 그죠? 하방을요. 요렇게 일단 할 예정입니다. 장 초반에 좀 많이 오르면은 이제 그러면 하방 진입할 생각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시간의 개념이요. 하루에 그 개장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밤 11시 반에 개장해 갖고 새벽 6시에 문 닫죠. 이 시간이 있는데, 긴 시간이 있는데, 장 초반에 막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남은 시간은 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점들 좀 고려를 해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장 초반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은 남은 시간 동안 되돌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 초반에 좀 많이 오른다면은 하방 진입을 좀 해볼 생각이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수들은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 그죠? 하여튼 어제 만들어 놓은 윗꼬리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똑같은 미국 지수들이니까 다 아마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런 비슷한 전략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처럼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금리도 그래요. 금리도요. 이거 30년물 선물인데요. 보시다시피 얘가 이제 더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년물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선물이, 이렇게 놓고 보면 금리겠죠. 하여튼 다시 채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0년물 선물 좀 잠깐 좀 보자면은요, 얘가 더 가고 싶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그죠? 지난번 음봉의 시가 여기를 빨리 돌파 한착해야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저항 누적시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어제 음봉을 믿을 거예요. 일단 어제 음봉을 믿어보고, 금리가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일단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일단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금리 상승에 베팅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뒤집으면 되죠, 그죠? 지금 이게 금리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밤에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제 나왔던 이걸 믿고 한번 여기서 위쪽으로 베팅을 해볼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다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밤 중요한 날이니까 조금 좀 늦게까지 좀 깨어 있을 생각이고, 그 막 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이렇게 조금 좀 어려우실 때는 뭐 저도 어쨌든 미국 증시 뭐 개장해서 조금 그 보고 있을 테니까요. 이런 때 이제 미국 증시 늦게까지 보실 분들은 이제 이런 때 이제 카톡을 좀 활용하시면은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너무 늦으면 물론 뭐 너무 늦은 시간은 저도 뭐 손절 걸어놓고 적당히 자서 답변을 못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그렇게 좀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고 좀 어려운 시기, 그런 때는 하여튼 카톡 채팅 물론 뭐 제가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활용들 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